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기본적 분석 얘기는 아니죠. 그죠? 이런 기본적 분석 얘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보조지표 같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 얘기들도 아니고요. 수급 얘기인 거죠, 수급. 기관과 외국인 얘기를 하겠다라는 순간, 이거는 이제 수급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 근데 사실 이 9장 이 내용만 가지고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이 수급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스텝 3에서 배우는 예도 있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서적은 이제 참고 서적으로는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이런 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주식 투자의 정석, 수급 분석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이런 수급 분석에 관련된 책, 이런 서적들을 보는 게 이쪽 9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따라잡기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표현은 싫어하고요. 저는 같이 먹자. 네. 아니면 나도 먹자. 네. 같이. 나도 같이 먹자.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기관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네들이 더 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먹고 나도 먹는 그런 전략인 거죠. 약간 바라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종목 어떻게 포착할지, 초기에 어떻게 발굴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실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금 규모를 보나 아니면 정보력을 보나, 또는 이 사람들, 이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이 돈을 운용하는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력을 보나,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갖는 게 낫다. 그냥 서울대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서울대생인데 주식도 하는, 그리고 공부도 이미 내가 한 모든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낫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따라서 같이 하면, 따라서 하기, 흉내내기죠. 흉내내기. 따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 이렇게 매매해,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관점에서 해.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 사람들을 거슬러서 투자를 하면 엿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을 보는 거죠. 지난 최소 지금 역대로 딱 이렇게 보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도 그래서 오늘 시점 기준으로 1년, 2년 정도, 그죠? 2년 한 반? 그 정도죠. 2년 반 정도 되죠. 2년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큰 흐름을 보는 거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봤더니 최고로 많이 보유했을 때가 요때인 거죠. 요때. 그죠? 외국인은 요때였던 거죠. 요때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더 줄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투자 물량이 줄어드는 비중인 거죠. 그죠?
장기 투자도 줄어들고 중기 투자도 줄어들고 중장기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그 물량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장기 투자자 줄이고 있고 중장기 투자자도 줄이고 있고, 그죠? 이것도 중기 이상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쭉 줄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량이 줄어드는 물량이. 이런 종목에 투자를 내가 지금 할래? 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오늘 시점 기준으로 지금 최근 6개월만 봐도 계속 더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비중이. 그죠? 외국인도 여기서부터 더 줄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가장 최근 한 달만 봐도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국인은 약간 샀다가 다시 나가고 있죠. 그죠? 이건 단기 투자인 거죠. 기관은 단기 투자를 봐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수익 물량을 봐도 나가고 있죠. 이런 종목은 지금 시점 기준으로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현대차를 들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양대 산맥이잖아요, 사실.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도 안 사는 게 낫죠. 보이시죠? 기관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매수 얘기고요. 여기서부터는 순매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최소 일주일 정도 순매수를 했다, 순매수를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매수 강도를 보겠다 그러면 매수한 그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의 그 숫자를 보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날 엄청 많이 샀죠. 이날 외국인도 많이 사고 기관도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런 날은 좀 적게 샀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산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산 거고. 네. 많이 샀고 적게 사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매수 강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많이 샀다는 거죠. 많이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 많이 샀는데 이 많이 산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들은 OBV 같이 보면은 되게 편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형주, 사실 이제 중대형주 5천억 이상만 돼도 이 OBV를 보시면 OBV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고 싶은 거고요. OBV의 흐름을 보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차트를 만드는 게 누군가 이런 생각을 가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포 찾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포가 누구야? 기관이냐, 외국이냐, 개인이냐? 그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주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될 텐데, 그러면 이 OBV하고 거의 유사한 차트를 그리는 게 이 외국이냐 아니면 기관이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차트를 봐서는 기관 차트를 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는 기관이 사면 나도 사고 기관이 팔면 나도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매매법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2,000억 미만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아예 안 사죠. 거의 안 사요. 뭐 사봐야 뭐 몇 주 안 되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사봐야 우리 개인들처럼 사버리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OBV가 좀 강력해지죠. 세력의 움직임을 좀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기 때문에 주포랑 OBV가 같이 가버리니까 얘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종목 포착 방법 반대로 보면 되는 거죠. 매집의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생각 굉장히 좀 너무 부족하죠. 설명이.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택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이쪽은 뭐 저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외국인 기관 뭐 매수 수량 막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거래량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수나 뭐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만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냥 한번 제목만 위주로 한 번씩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심리적 분석이라고 하면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이 밑에 있는 지표 이거를 까서 나오는 모든 볼륨 관련된 지표들은 전부 다 심리적 분석 기법인 거죠. 저는 그렇게 디파인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심리이기 때문에 내 돈인 거죠. 내 돈. 그리고 내 돈을 저 종목에 있는 저 주식을 삼으로써 발생되는 그 거래량. 얘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총 주식수가 얼마나 되고 그 중에 유통 주식수는 얼마나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통 주식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수가 부족해. 그러면 나는 1억을 오늘 중으로 좀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는 거죠. 네. 나는 1억까지 살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분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 매매법이 어그러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안을 할 때, 그럼 유통주식수는 총주식수에서 이제 대주주 지분율 뭐 이런 것들을 다 빼주고 매매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확인할 거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고. 그러면 실제 거래는 이 매매 유통주식수는 체결이 어딘가에서 돼야 되잖아요. 그게 호가창이니까. 그죠? 호가창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면서 거래량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까지 가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상당수가 있는 거죠. 벌써 앞에 17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이제 거래량이 뜨겠구나. 기존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을 이제, 왜 거래량, 기관하고 외국인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생뚱맞지 않냐. 수급 얘기를 하는데, 이 거래량 안에 기관과 외국인이 있는 거죠. 이 거래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매물대도 OBV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거래량 안에 기관이 팔던 그 물량을, 판 물량을 외국인과 개인이 받았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려면 거래량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생뚱맞게 갑자기 외국인 따라잡기가, 이렇게 기관 외국인 따라잡기가, 그것도 기본적 분석 다음에 나와버렸거든요. 이제 설명을 할 때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일 위에는 어떤 종목이 됐든 제일 위에는 봉차트가 있잖아요. 봉차트가 있고 거기에 이평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항상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 이 거래량. 그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이 거래량이라는 거죠. 거래량.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 기준으로 이 거래량을 분석을 하고 싶은 거고, 이 한 달을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이 거래량의 의미를 가만히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날 빨간색 이 거래량이 38만 5,326주가 발생을 했는데 이 거래량을 딱 까면 외국인이 얼마나 샀냐 팔았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관이 얼마나 샀냐 팔았냐가 나오는 거고 개인이 얼마나 샀냐 팔았냐. 제가 지금 보유 수량으로 놨기 때문에 그 수량이 찍히는 거죠. 어제 대비 오늘, 어제 대비 오늘, 어제 대비 오늘. 그러면 이 기관이 판 이 물량을 누가 받았냐? 개인이 받은 거죠. 그래서 발생된 거래량인 거고, 이 물량 안에는 매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래가 된다는 거지.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표현 자체,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한 그 수량만큼 매도한 수량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꼴이라는 거죠. 이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 적게 가져갔냐, 이 차이로 인해서 그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게 수급 분석인 거지. 이날 누가 더 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런 식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라기보다는 외국인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지, 매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매도만 생각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 잘못 개념을 잡아버리면 이 수급 분석에서는 꽝 칩니다. 꽝. 수급 분석을 꽝 쳐버리면 심리적 기법이거든요. 이게 심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제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은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엑스파일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이 기관 외국인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 예습 차원에서 그냥 제목만 제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영어문에서 예. 그 수량 자체를, 거래량 자체를 표기를 뭐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기가 되진 않나? 이게 막대 그래프로 표기하고 싶으면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여기가 막대가 이렇게 되겠죠. 이 막대, 그리고 다음 날은 이 막대인 거죠. 그냥 가운데 기준으로 점 하나 찍고, 가운데 기준으로 점 하나 찍고,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버린 것 뿐이죠. 이거는 수량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날의 한 가운데다가 점을 하나 찍는 거죠. 요거 외국인 기관 개인을 다 합치면 이거죠. 지금 총 거래 그 주식량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평소 유통 주식 가지고 이제
그것들 중에 이날 매매한 물량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차이, 기준이 이 전날 기준 오늘인 거죠, 그냥. 전날 기준 오늘.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낮다는 거는 유통되는 게, 그러니까 키핑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유통되지 않는 물량이 많은 거죠. 유통되지 않은 물량이 네. 많은 거죠. 그리고 이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스캘퍼야. 지금 사가지고 5초 뒤에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초 뒤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5분 뒤에 팔 수도 있고, 근데 다시 한 15분 뒤에 다시 살 수도 있거든요. 같은 사람이. 말 그대로 그냥 매매인 거예요. 매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장기 투자자가 팔았을 수도 있죠. 그 물량을 스캘퍼가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기술적 지표는 없거든요. 일단 여기까지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여기는 질문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일단 매매가 발생, 여기 같은 경우 매매가 발생해도 그때 스캘핑을 해가지고 그때 계속 팔았다.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사고 팔고 예, 이런 종목 가지고 스캘핑 하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한 단위가 되나요? 그럼요. 한 번씩 거래량이니까. 거래량이니까. 예, 거래량이니까. 얘를 그런 분봉으로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거래량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당연함요. 예, 그럼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분봉 보는 거거든요. 네. 분봉이거든요. 거래량 뜨잖아요, 밑에. 예, 이거를 기관, 외국인, 뭐 개인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은 끊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그건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죠. 잘. 그걸 보는 창이 이제 체결창인 거긴 하지만 체결창만 봐서는 이제 잘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얼마나 샀다, 외국인이 얼마나 샀다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해주기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당일 거래에 대해서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는 보진 않기 때문에. 됐죠? 네. 네.